여전히 이 에어드랍 시장에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잘 활용하면 0원에서 1억까지는 누구나 가능하다. 에어드랍 프로젝트들이 나왔을 때 좀 기존에 없던 좀 혁신적인 거에 좀 참여하긴 해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 뭐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하면 대부분은 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일단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찾아야 되고, 최근 트렌드는 뭐 프라이버시 중심, 그리고 이제 민코인은 아직 여전히 트렌드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펄프덱스 같은 탈중화된 거래소, 요거 정도가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펄프덱스 트렌드에서 뭐 RWA 시장까지 나아가는 이런 측면이 이제 결합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또 올해 주목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에어드랍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에어드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에어드랍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에어드랍은 말 그대로 그냥 공짜로 코인을 주는 겁니다. 예, 공짜로 코인을 주는 건데, 이 에어드랍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빗썸이라든지 이런 거래소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에어드랍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에어드랍을 주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여하면 주는 에어드랍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뭐 퍼프덱스 같은 탈중화된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량을 좀 많이 채우면 거기에 따라 그 거래소가 새롭게 토큰을 만들 때 그런 토큰을 또 에어드랍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서 전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코인 형태로 있기 때문에 코인을 발행할 때 일부 수량을 에어드랍 물량으로 좀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배분량을 이 해당하는 코인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내가 참여를 했을 때 그 대가로 에어드랍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걸까요? 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짜로 주는 데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거슬러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최초에 에어드랍을 막 해줬습니다. 비트코인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비트코인 채굴자가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들어와서 한번 클릭을 하면 그 채굴이라는 것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내가 그 프로그램을 깔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일반인은.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클릭을 한번 하면 비트코인을 드립니다 해서 공짜로 에어드랍을 줬어요. 그게 이제 에어드랍의 시초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창업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할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부 물량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채굴 합니다. 같이 채굴하는 분들은 똑같이 비트코인을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표로 나온 게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거죠.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테린이 그때 창업할 시기에 굉장히 어렸어요. 뭐 거의 뭐 대학생이었고, 그랬으니까 뭐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뭐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는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한 4, 50대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호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코드라든지 논문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사회초년생으로 보기 너무 어렵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경험이 많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부를 이룬.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으로 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자기 남는 시간에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좀 다른 입장이었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돈도 없었고 그것을 이제 만들려고 했지만 혼자 못 만드니까 이제 팀원들을 모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펀드레이징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실제 이더리움 했을 때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비트코인으로 투자 받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들을 뭐 계열자들 이렇게 나누면서 일부 물량은 또 이제 이더리움 기여한 기여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토크노믹스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파운더라든지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분배해주는 뭐 그런 이제 물량들을 따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서 프로젝트 하는 팀이 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프로젝트 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팀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자금을 모으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자금을 받는 거, 또 하나는 사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을 뭐 에어드랍 물량으로 나눠줘서 여기 우리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 그게 수량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참여자들 많이 이제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어드랍의 어떤 그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생태계 특징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들 중심에 대부분 이제 에어드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는 기존에 없던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거나 어떤 혁신을 가져오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런칭을 할 때 에어드랍을 주고 그리고 뭐 거래소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물량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는 이제 뭐 지금까지 에어드랍 물량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에어드랍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에어드랍으로 0원에서 1억 만들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저도 사실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0원에서 시작해서 진짜 돈 하나 투자 없이 에어드랍만으로 이제 1억까지 이제 만들었고요. 그 책에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럼 과거에 저는 이제 201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과거 일이긴 하죠. 그래서 과거에서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특히 시장에서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런 유사한 형태가 이제 트위터에서 카이토라는 앱이 있었어요. 뭐 얍스라고 해서 트위터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이제 홍보해주고 뭐 어떤 프로젝트 분석해주고 하면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토큰들을 카이토를 통해서 이제 에어드랍을 해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긍정과 부정적인 시장의 시그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돈 한 푼 없이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1년에 번 사람들이 그것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투자하고 또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여전히 이 에어드랍 시장에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 잘 활용하면 0원에서 1억까지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이 약간 점점 대중화되면서 좀 지금 들어가기 늦었지 않나? 지금 시작해서 0원에서 1억 만들기는 좀 과거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면 0원에서 1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의외로 쉽긴 합니다. 의외로 쉬운데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낸 분들을 보면 결국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집요함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억이라는 수준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보다 훨씬 이제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을 1년에 이거를 이룰 수 있냐? 그러면 어떤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마인드로 직장에서 생활하듯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직장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하고요. 그래서 노력을 들여서 이 분야에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기회들은 열려 있고 그 기회에 이제 시간과 이런 것도 좀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작년에도 그런 결과가 있었고 뭐 이 프로젝트라는 게 새로운 프로젝트 계속 나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몇 가지 잘 선별해서 내가 그 분야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서 충분히 노력하면 이런 시장은 아직도 가능하고 기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고 그리고 시장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또 좋을 때 성과들이 많이 좋거든요. 근데 작년은 사실 시장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아가지고 성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시장이긴 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저조한 시장이냐 또 그런 건 아닌 거죠. 시장이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좋은 성과를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꾸준하게 내가 이 분야에서 조금 집중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드랍이 되는 프로젝트와 절대 안 되는 프로젝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차이는 에어드랍 프로젝트들이 나왔을 때 좀 기존에 없던 좀 혁신적인 거에 좀 참여하긴 해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 뭐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하면 대부분은 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일단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찾아야 되고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그리고 또 나만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으면 좀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거는 에어드랍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뛰어들면 그때는 대부분 좀 늦은 타이밍이긴 하고요. 그래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를 때 그때 초반에 들어가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 누가 이제 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뭐 이런 프로젝트 좋다더라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에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그 분야에서 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에어드랍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내가 여기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좀 긴 관점에서 내가 결국에 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 시장의 변화를 좀 눈을 읽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였을 때 구별해서 좀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럼 대표님께서 요즘 좀 주의 깊게 보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뭐 최근 에어드랍 테마는 뭐 결국 이제 펄프덱스 쪽으로 많이 있고요. 펄프덱스는 이제 탈중화된 선물 거래소인데 여기에 이제 뭐 가장 먼저는 하이퍼리퀴드가 좀 에어드랍을 많이 줬었고 그 다음에 뭐 아스터라고 BNB 기반의 그리고 최근에는 뭐 라이터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에어드랍이 있고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테마가 조금씩 흐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퍼프덱스에서 올해는 뭐 RWA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퍼프덱스하고 RWA 그리고 예측 시장도 있습니다. 예측에서 뭐 하는 배팅에서 하는 그런 예측 시장이 결합된 어떤 그런 어떤 시장이 또 올해는 굉장히 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같이 엮여가지고 시장에 흐르는 테마들 어떤 최신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좀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또 올해 주목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어드랍을 참여할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게 좀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 해서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결국 바로 성과를 잘 주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에 이 에어드랍 작업을 끝까지 못 해내는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실수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올해도 또 2026년이 새로 밝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데가 뭐 헬스장 이런 데죠. 헬스장 운동. 근데 그 들어보면 1월에 등록하신 분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등록하는데 보통 1월에 등록하고 2월까지 나오는 분들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에어드랍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돈 된다고 해서 막 1억이네 해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달, 뭐 1년 이렇게 지속하는 사람은 한 뭐 1% 이내인 것 같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이 결국에 이렇게 투자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려면 욕심을 좀 버리고 내가 여유 있는 시간에 좀 스터디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이제 시장도 보게 되고 공부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이 에어드랍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했던 것 중에 또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에어드랍 하게 되면은 이게 미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건 에어드랍이 아니라 미끼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에어드랍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이 초기다 보니까 초기 프로젝트니까 뭐 스캠들도 많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들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그런 어떤 스캠이라든지 문제 있는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기보다 이제 좀 분배해서 에어드랍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좀 다루는 그런 이제 어떤 분산 투자 같은 거죠. 시간을 잘 분산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활용할 때 시장에서 어떤 평가들 뭐 트위터라든지 뭐 KOL이라고 하죠. 텔레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평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참고를 하면 좋고요. 근데 그 참고 자체가 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추천을 하지만 그 추천 이면에는 어떤 뭐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결국은 내가 결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때 우리가 이 시장이 초기 시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분산해서 좀 시간을 나누고 프로젝트를 나누고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리스크를 없애면서 프로젝트 중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잘 선별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같이 가다 보면 눈이 생기고 조금 더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트렌드가 있을까요? 최근 트렌드는 뭐 프라이버시
중심. 그리고 이제 민코인은 아직 여전히 트렌드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펄프덱스 같은 탈중화된 거래소, 요거 정도가 시장에서 가장 지금 주목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펄프덱스 트렌드에서 뭐 RWA 시장까지 나아가는 이런 측면이 이제 결합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마지막 단계는 아니고 이제 중간 이제 과열의 어떤 초중기 정도 이렇게 이제 시장이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뭐 예측 시장 이런 것도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인데, 이런 작업들은 좀 다 이제 에어드랍 할 때 좀 자기 자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 예전에는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트렌드는 최근에는 조금 많이 좀 식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뭐 카이토의 야퍼 같은 것들은 아직 좀 살아남아 있긴 하고, 그러한 형태의 좀 발전된 형태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또 에어드랍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시장에서 또 다른 새로운 트렌드를 누군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냈을 때 좀 초기에 선점하게 되면 또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이제 에어드랍을 통해 얻은 코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시나요? 그 이제 에어드랍 코인에 따라 다른데, 어떤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들이 좀 중요한 코인이고 메이저 코인이면 굉장히 좀 오래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근데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에어드랍을 받자마자 이제 뭐 기간을 두고 바로 매도하진 않고요. 시장에 따라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런 기간을 두고 좀 분할 매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 따라 초반에 바로 좀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더 그 생태가 있다면 좀 더 활용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에어드랍 코인마다 다른데, 뭐 한 1개월, 3개월 가져가는 거, 혹은 좀 프로젝트 좀 롱텀으로 가져가는 거, 이렇게, 혹은 진짜 좋으면 거기에 새롭게 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한다면 대표님이 권하고 싶은 현실적인 에어드랍 루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이제 투자자들마다 다른데, 일단 투자자가 자기가 맞는 투자 스타일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트레이딩을 자기가 잘한다라고 하면 뭐 퍼프덱스 같은 시장에서 에어드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건 트레이딩을 좀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시장 상태를 좀 공부해보고 이런 인프라 이런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에어드랍에서 있는 뭐 새로운 레이어 1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에어드랍 작업들이 있어요. 미션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SNS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하면서 이제 에어드랍을 받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면서 내가 시장에서 어떤 그 카테고리에 투자가 맞는지를 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됐을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좀 집중해서 에어드랍을 하면 이 시장도 이해하게 되고 플러스 알파로 또 다양한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